그 각 권이 균등한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인겸이 가사를 써서도 아주 네 권 나눠서 균등하게 각 1권, 2권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량을 나누어서 쓴 그런 솜씨도 보통 수단이 아니겠죠. 근데 일동장유가라고 이름한 것은 그 상당히 우리의 작자의 긍지와 어떤 자부심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중국에 가는 것은 연행가라고 해서 연행가. 또는 조촌록이라고 했어요. 연행가는 북경 연경. 거기 가고, 조촌록이라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하늘에 문안을 올리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이거 뭐, 하늘이 어디냐? 중국이죠. 이게 4대 세계엔. 이러한 이름이 아니고, 장유가라고 한 것은 매우 웅장하고 씩씩하고 그러한 놀이 삼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래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긍지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일동장유가를 보면은 아주 좋게 말하면 긍지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어떤 자만심,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이 일동장의 병폐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의 병폐입니다. 이것이. 그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이름 제목에 그러한 의도가, 뜻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인겸의 인식이 아니라, 사실은 김인겸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조정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소중화, 즉 중화, 작은 중화다, 작은 중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절대 복종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군림하려고 하는, 거드름을 피우는 그러한 의도였기 때문에 말끝마다 외놈입니다. 외놈. 지금도 우리가 일본은 하지만 거기 일동장유가 보면은 외놈, 얘는 더러운 놈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었죠. 이름 송백이라는 것은 조엄의 해사 일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영조가 너는 가서 이름 송백을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성종과 중종의 묘를 파헤쳤어요. 그걸 굉장한 수치로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고 일본에 가서 잘 갔다 오너라, 이 생각 잊지 말라, 그걸 당부를 했어요. 이러한 그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간 것이 우리나라 통신사요 김인겸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통신사나 김인겸의 입장은 뭐냐면, 시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일본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문에 대한 그런 문장 실력이 수준이 높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통신사들이. 그래서 김인겸 뽑혀간 거예요. 근데 우리 통신사들의 관심은 후대, 즉 접대, 후대보다는 접대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신사에서 어떻게 접대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뭘 더 살피고 그네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네들이 무엇을 배워올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접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본에 대한 예놈, 매놈 하는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 상위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근거 없는 우월의식. 우리가 그때 이미 그때는 일본이 서양과 서구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앞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월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일본을 조선으로 복속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일동장애가 하고 있어요. 왕화 목욕, 즉 우리 왕의 인자함으로 통치력으로 예의 국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에.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늘이 무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이 우리의 그 행렬에 국서를 싣고 가는 말에 일본이 앞서갔다고, 그 앞질러 갔다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김인겸이 유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유감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문을 중시했기 때문에 왕이 통신사를 선발하는데 시를 능숙하게 짓는 사람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 김인겸을 선발하고 김인겸을 시험을 하고 가기 전에 그 서기들 4명의 서기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고 그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동상이가 이런 장면이 납니다. 우리를 보려 하고 2, 3천리 밖의 놈이 양식 싸고 여기 와서 5-6달씩 묵었으니 만일 그를 아니 주면 낙막하기 어떠할꼬.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불쌍하고 딱해서 글을 써주고 그랬다, 이겁니다. 태석 선생 시 짓기가 유명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어띠어 묻잡노니 피준코 귀한 벼로 태석인가 하나이다. 뭐 이러한 것이 일동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제가 뛰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죠. 그래서 태석이 나중에 돌아와서 영조가 물었습니다. 가서 시를 몇 수나 지었느냐? 수천 수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것이 이 김인겸이나 통신사가 주요 사업으로 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이 이런 시각을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그 통신사나 아니면 일동장애에 대해서 우리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점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위기의식도 없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일본이 조총을 걸어놓고 과시를 하고 위협을 주는데도 그 조총이 무서운 것을 몰랐어요. 인질한테 조총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우리도 조총을 빨리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죠. 당시 국제 정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통신사의 임무가 그런 건데 그러한 것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인겸의 그 성격을 보면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어요. 김인겸은 선비정신이 충실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직해서 통신사 장인 조엄하고 자주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일본에 가서도 나는 일본 그 외황을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외황을 보는데 자기는 안 갑니다. 나는 그런 데 안 가겠다. 당신이 갔다 오라고.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명감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약자의 편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다혈질이라고 그랬는데 다혈질보다는 열혈 애국지사였어요. 열혈 선비였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솔직하고 문인으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부산에 조엄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부딪힙니다. 조엄하고 나 안 가겠다. 나 안 가겠어요. 나 도로 갈 테니까 당신들 가라. 그렇게까지 막 그 장하고 사장하고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인이 서기를 능멸했다. 그 무인을 쫓아내라, 바꿔라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조엄이 통신사장이 거부했죠.
나 거부하면 나 안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그 열혈 그런 선비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통신사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최천종이라는 무관이 피살당했어요. 일본 자객이 최천종이를 살해했어요. 그때 조엄은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그 매우 조심스럽게 일본하고 이제 교섭을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하고 일본이 그 살인 사건을 그냥 적당히 덮어나가려고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이 여관들이 일본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서 김인겸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엄이 달래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 능사가 아니니까 좀 원만하게 처리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랏밤 먹잡고서 아유 구용하고 그렇게 일본한테 아첨을 망군 부국하는 놈은 그렇게 나라의 은혜를 입고 나라의 권위를 해치는 그런 놈은 개도처럼 보나이다. 개 돼지처럼 본다. 이렇게 분기를 하고 막 되도록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물러나서 분하고 관계하여 밥 한 술 못 먹고서 주야로 돌돌하니 등창이 날 듯하되 앉으진 않는구나. 등창을 하고 눈병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흥분을 하고 막 이제 저항을 비판을 막 합니다. 이렇게 열혈 선비였다. 이렇게 늘 부딪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풍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사의 풍류하기 늙어도 세치하니 기특다 하신다네. 아유 저 노인네가 저렇게 잘 노르니 참 좋다. 그래가지고 상을 주고 털옷을 주고 그렇게 격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기 절을 불고 선장이 병곡하여 새도록 즐기다가 계명에 닭울 때까지 새벽 울 때까지 놀다가 잤다. 이런 정도로 멋까지 있는 그러한 풍류의 선비기도 했어요. 혹시 이 일동장애가를 필수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언제든지 채워드릴까